전효사님 1등, 조용훈이 2등, 이명희 3등, 주인사장님 4등, 박소신이 5등, 심순이 6등, 포롱퐁이 7등, 물란이 9등, 조윤금님 10등, 보근영님 다들 반갑습니다. 최봉수님, 박예라님, 공같은힘님, 최톡톡님, 최경수님, 이민을 장려하나님, 김지선님, 제이마로님, 백진영님, 노월서님, 좋은습관님, 김순애님, 이재영님, 뿌요뿌요님, 유서님. 자, 여기까지 2분 안에 끝내고요. 짱했스님, 즐거운 주말입니다. 실빨 빠졌습니다. 예, 여러분이 걱정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예, 짱했스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이죠.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같으면 창의력이 중요하다고요. 이제 3차 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과 그 어떤 복합 산업이 중요한 시기에 온 겁니다. 이걸 갖다 획일화 교육은 사실은 3차 사기 초기까지 중요합니다. 예? 이 3차 산업 획일화 교육의 저기는 성공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발휘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선망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되죠. 야, 너 1등이 누구야? 그러면 걔한테 다 노예처럼 저기 하는 겁니다. 선망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운명이 결정이 안 된다고요. 예? 아, 뭐 그런 것까지 안 따져요. 상처 같은 거. 아이, 무슨 흑수저가 무슨 상처야, 얼굴에. 예? 뭐 얼굴 팔아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 왜 그래. 자, 그래서 취업과 결혼에 막대한 영향을 계급별로 미치게 되죠. 그래서 취업할 때 이제는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3%만 지금 정규직인데 7%가 정규직인데 10%라고 합시다. 10%가 정규직인데 이 10%가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 갑질하는 사회가 된 게 이 그 획일화 교육이죠. 근데 획일화 교육이 하위 90%는 그러면 노예화 상태에 놓이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서열 위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이 공존 안 하고 한 방향만 가는 비균형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삶을 어떻게 지배했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어떤 거냐 같으면 여기 교사한테 진학 상담을 상담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어떤 분이 2013년 22일 날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양심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반장이 서울대 공대 가고 내가 연대 공대 갔음.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노예 같은 숙명이냐 같으면 그래서 그의 나머지 그러니까 36명이었는데 그 학교에 내가 고3 때 부반장이었는데 반장이 서울대 공대 가고 내가 연대 공대 갔음. 그의 나머지 34명은 중앙대 한 명 갖고 다 지잡대 감. 근데 선생이 반장이랑 나보고 애들 어디 지잡 갈지 정해주라고 애들 성적표랑 성균관대 홀리새끼가 만든 10% 배치표 한 장 던져줌. 그러니까 배치표를 던져줬나봐요. 반장과 부반장 바쁘시니까요. 선생님께서. 뭐 선생이 시키는 일이고 뭐 애새끼리 설마 내가 정해준 대로 가겠어 하고 약 15분 만에 애들 인생 진로를 나와 반장이 결정해버림. 한동안 잊고 살다가 1년 전에 동창회 만났는데 만난 새끼 중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난 새끼 중 대다수가 내가 정해준 대학으로 진학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더라. 드드드드드. 그날 너무 미안해서 술값을 내가 전부 쌌는데 애들이 내가 최고다고 눈물이 진짜 나더라. 자, 대부분의 인생은 사실은 어느 때든 간에 생각 없이 살면은 대부분 이렇게 결정이 되죠. 까놓고. 그래서 노예 같은 숙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부모나 아니면 누가 인생 상담을 대부분 이게 사회에 나와서든 학교에 있어든 중학교 진로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권위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걸 따르는 거라고요. 그게 노예 같은 삶이래요. 일부만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부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고백들이 몇 개 나오는 거 보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선생님들 많겠죠. 근데 그럴 우려가 되게 크다는 거죠. 왜? 권위에 순종하니까. 설마 그러겠어 그랬는데 여러분들 설마 하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자기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송누리님?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어릴 때 교육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인생 진로를 벌써 얘기를 하면서 벌써 선택을 합니다. 동기부여를 합니다. 대부분 가진 사람들이란 분들은 그 중요성을 알죠. 그 선택의 동기부여성이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인생의 진로를 바꿨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그걸 개척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잘 압니다. 쌤, 애들이 결정을 못해요.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죠.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생각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혼란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려워도 내가 결정한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열로 사람을 나누게 된다고요. 서열로 나누게 되면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권위에 순종하는 명함에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명함이 이상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거지, 상가. 그리고 서러움 당했으니까 거기다가 뭐 성공 동영상을 계속 틀어준다고요. 네 서러움 받은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좀 잘 살았어도 로또를 선택하거나 로또 번호 잘 찍거나 아니면은 상가 분양받죠.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게 성공학입니다. 중학교 때 엄마가 선생한테 돈 안 준다고 저를 맨날 패고 인문고 갈 성적 되는데 상고 가라고 함. 악마가 선생님만. 내가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효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언론에서 그렇게 선택해요. 좌 아니면 우라고. 양쪽 다 비판을 해야 되는데. 노예 같은 숙명을 타고난단 말이에요, 인식이. 그래서 노예화 교육이라는 거야, 이게. 왜? 남이 선택해주고 그걸 따르니까. 그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 시대 아포리아 시기에 노예와 숙명이 똑같다고요. 주인이 결정에 따르는 거. 어떤 거에 따라요? 권위와 명함. 우리 선생님이 양반이었네. 사회 나가서 할 말 다 하고 정정당에 살라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 훌륭. 부모님 생계 해결하느라 비전 제시 못 받았어요. 저는 공부 못한다고 개무시. 다른 재능이 있겠죠. 그러니까 재능을 키워야 된다고요. 먹고 사는 거는 사실은. 저도 이거 떠드는 거 재능이잖아요. 용돈 벌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90년대 돈 요구하는 선생님 나도 많았어. 그래서 우리 안 줘갖고 나 되게 많이 맞았어. 여러분들 똑같다고. 근데 내 인생을 그 사람들이 결정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시간이 좁고 스승도 못 만나면 우물한 게. 그렇죠. 찾아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호기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호기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들 왜 미국 가거나 해외 가냐 같으면 이민 장량이 호주에 계시니까 고등학교 때 반장 엄마가 전화 다 돌리죠. 선생님에게 야자학습 고생하니까 돈 좀 드려야 한다고. 참 징화 생각하면 어이없음. 예. 그리고 자기 자식만 하는 거죠. 몇 프로만? 상위 1%만. 또한 돈 안 주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한테 혜택이. 근데 내가 무슨 숙명에 취하게 돼요? 내가 인생 결정하지 않은 노예 같은 숙명에 취하게 된답니다. 위미를 못 두게 되면은 어떻게 결정하지 않고 위미를 못 두게 되면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란하죠. 혼란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몇 배 받지. 스트레스 몇 배 받으면 어떻게 해요? 술 더 먹지.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진짜 행운인 세상. 예. 나중에 대학교 와서 우연히 그 선생 과거를 알게 됐는데 국민대 왕따 정신병자였대요. 진서영님, 이제야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노예 같은 숙명은 초등학교 때 자기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노예 같은 숙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하신 분이 10학년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17살에 해갖고 그 자기가 스스로 수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게 하면은 거기에 어려움이 와도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정말 여러분들이 강했을 거예요. 중간만 가자고. 그중 늦게 꿈을 갖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딸 올해 되게 대학 들어감. 되게 용기 있으네, 노을서님. 지금도 운동 쪽은 돈 안 주면 안 돼요. 아니,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도 와이파이가 좋아서 괜찮은데. 2000년 인체전이 많아서 동투, 환장 선생. 왜? 그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 거죠. 돈 많이 줄수록 더 오래 상담하고 더 신경을 쓰니까요. 나 술, 저 엊그제 탄핵수 씻고 숨 좀 이제 쓸 것 같아요. 저희 딸.
그러니까 노예 같은 숙명이 왜 태어나냐 같으면 스스로 결정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혼란하니까 어떻게 돼요? 적응을 못해 사회 나가서. 그래서 정규직과도 50%가 1년 안에 관두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 그게 옳다고 갔는데 자기가 안 맞아.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꿈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 꿈을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을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죠. 좋은 선생님 자기가 찾아야지. 맹모 삼천지교. 2000년 전에 똑같았어. 맹모 삼천지교. 공자를 찾아오잖아요. 학생들이. 부모들이 스승을 찾아다녀.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해서 오히려 악으로 선생님한테 돈 주라고 말 안 했는데 마지막에 상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돈 드렸어요. 다 그래요. 약간 나도 비굴했어. 타협하고. 그러니까 서로 욕하지 맙시다. 스스로 결정 못하게 두려움이 굉장히 크네요. 무서워요. 사는 거는. 나도 무섭잖아. 저도 노예처럼 살아왔어. 속아서 살아왔음. 어릴 때 정말 몰랐다는 거. 어른들 얘기만 듣고 선생 얘기만 듣고 이동료. 그 얘기죠. 그 죄악이죠. 타고난 천성도 한몫하죠. 결국 제 갈 길을 찾아가더라고. 그게 이제 너무 늦어지고 그러니까요. 거기 갈등이 너무 크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대학만 가면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니 막상 대학 가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지. 그치. 김세라님이 정확하게 말했네요. 누린군, 하이, 자기가 원하는 거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게 여러분 만나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든 학교로 와. 그리고 강의를 해. 시간을 내서. 아무래도 내 밥벌이가 좀 줄어들어 어떻게 해요? 강의를 해. 그 책도 나와. 나도 여러분 고마워. 원하는 걸 하게 해줘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시행착오는 있어요. 오래 있잖아요. 인생에서 선생 한 번 찾게 되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미치지 말라고요. 그건 생각 없이 교주를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기밖에 안 당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영업을 한다고 누가 한다면 누가 협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엮으려고 하는 거라고 누구 때문에. 그때 여러분 보호해달라고요. 사람은 엮이게 돼 있어요. 사실은. 표면적인 거하고 내부 사정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들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고 당해보고 이러니까 세상에 악마가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열애를 하시라고요. 저희 아들은 인문학책, 그러니까 생각이 그리고 혼란을 하겠는데 혼란이 인문학책 보면 혼란이 맨 처음에는 극심해지지만은 점점 미리 인생 걸어갈 혼란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병원 다녀왔고 와서 여기 동문부랑 얘기하다가 방송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에도 그게 이제는 서열치로 평가를 미치는 거죠. 비슷한 사람까지 만나라는데. 사랑하는데 비슷한 게 어딨나. 생각이 비슷해야지. 그리고 젊었을 때는 가난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여자들도 불공정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인생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사실은 인생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까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 창조적인 어떤 인생을 개척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양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해외로 못 나가 지금. 다 무슨 공부해? 그러다 보니까 그 입시교육 받았던 거 서열 위주의 공무원, 고시원 다 들어가 있어. 스승을 알고 받들다시피 살았는데 권리를 알고 이용하더라고요. 가끔 이분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권해주는 분이신지 생각할 필요도 있을지. 맞아요. 웃을 때 매력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초등교육부터 고등학교 획일화 상태. 그러니까 이 노예화 교육이라고요. 자기 스스로 결정 못하는. 그런 말을 잘 듣게 돼요. 권위에 대해 순종되고. 그래서 사기꾼 대단합니다. 만나왔던 옛날에 이렇게 보면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보통 명함이 대단해요. 명함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라. 나도 속았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똑같이.
아이들 길 찾아주는 거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게끔. 우리나라에선 참 고통이 많더라도 장기로 볼 때는 그게 제일 좋은 데죠. 그리고 좋은 스승, 인격적이고 좋은 스승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죠. 대학이란 건 노력 없이 4년 놀. 맞아요. 저희 학생들이 공부해요. 한국 대학 세계 랭킹이 낮은데 굳이 난 대학 가는 건 창선입니다만 그거는 다양한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스승을 갖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아, 랜드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집단주의의 맹목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냐 같으면 국민학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학교 교육인데 그건 일본에서 온 거예요. 영향이. 일본 천황 식민지 교육이 영향도 깊죠. 그래서 사립학교를 다 보내잖아요. 저 부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판에서 놀란 게 뭐냐 같으면 진보판에 있는 지도자들이 돈이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부자인 분들이 많아요. 그들끼리 따로 성남에 학교 가는 데가 있습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엘리트들끼리 따로 뭉쳐서 학교를 보낸다고요. 당신들은 여기를 사실은 좌우다. 안 끊길 거예요. 이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대학 가면 아무것도 못 하죠. 스스로 결정하는데 혼란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학벌 사회가 족벌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습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세습을 지속하기 위해서 경쟁을 안 시키고 지금처럼 상속세를 갖다가 빵원을 만들고 계속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이후 리오 니콜라스님 어떻게 알지? 그래서 진보 엘리트나 보수 엘리트나 여러분들 다른 세계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보면 시험 말고 다른 부분에서 봉사나 이런 거 하면은 그리고 바칼로레라는 시험을 거쳐요. 고위직관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가 따로 규정되어 있고요. 바칼로레아라는 게.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갖고 있는 쪽인지. 이게 지금 버퍼링이 좀 있나 봅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아, 스튜던트랑. 아, 이래서 그랬구나. 잠깐만요. 그래, 민사고 이런 데 가는데 보면 다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과목이라든지 책임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걸 갖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고요. 독일은 4학년 때 결정을 해요, 스스로. 이제 안 할 거예요. IP 타임하고 연결시켰어요. 아나마실 읽는데 아들은 오디세이를 읽더라고요. 그럼 그건 고난과 고통에 관한 얘기죠. 오디세이는 호모가 장님이었으니까 자기의 지금 그러면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그걸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겠네요. 자기 스스로 고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싼 대안학, 귀족학교가 된 거죠. 대안학교는 사실은 진보 쪽에 들여갖고 와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 위식 결과죠. 그러니까 성공학을 버려야 돼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땀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직업적인 소명 의식을 존중을 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선진국으로. 땀 흘린 사람 존중하고 존대하고 직업적인 소명 의식을 다 지키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걸 존경하는 문화가 된다고요. 돈과 명예가 아니고. 그러니까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이유는
갑질을 안 당하기 위한 거죠. 대접받고 살기 위한 거죠. 아무런 비용을 지출 안 하고. 사실은 돈과 명예로 대접을 받으려면 그만큼 세금이라든지 더 많은 걸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었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러는 거예요. 인권 후진국이라고. 지금 될 거예요. IP 타임이라. 다시 연결시켰어요. IP를. 그 서태지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사람이에요. 음악을 복합적으로 해서 히트 쳤잖아요. 서태지가 상고도 졸업 못했잖아요. 그래도 서태지는 문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문학의 황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교육이 돼야 되는데 복합적인 교육이 안 되고 우수한 인재가 안 나니까 재능성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음악적으로는 서태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데 이거는 사회와 국가 사회 그 다음에 어떤 기성세대의 죄악이죠. 지금 이 젊은이들이 혼란한 거는 복합이 돼야 된다고요. 사실은 앞으로는. 그리고 돈은 계속 해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50대 586 같은 경우는 사교육 시장을 열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보냈는데 그때 표가 그거였잖아요. 전문직 되면은 갑질할 수 있다 이거였잖아요. 20대 개새끼로는 생각 없이 산다고. 자신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지금 60, 70대 등골을 갖다가 빼먹고 그 자기를 먹여 살렸던 학생들을 갖다가 개새끼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20대 개새끼로. 그리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고 지금까지. 이런 서열 위주 문화가. 좋은 대학 가면은 사람 서열로. 획이라는 노예교육이죠. 그래서. 왜? 줄을 세우니까. 거기서 제일 줄을 세우고 위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예요? 학벌. 학벌은 결국 뭐예요? 스킬로. 노력 안 하는 스킬로 나타나고 그 노력 안 하는 스킬은 창조성을 파괴하고 있는 파이에 내 거를 내 지분을 늘린다고요. 나도 그걸 알고 있지. 왜? 주위에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이제 취업 위주의 교육으로 NCS로 이제는 그 획일화 교육보다는 취업 위주의 획일화 교육 놔두고 바뀌고 있는데 그게 NCS 교육으로 다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고 취업되는 게 아니고 자기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취업되는 걸로 모든 조직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받은 거는 인생 낭비가 된 거죠. 근데 직업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지금 NCS라고. 내년부터죠. 정확하게 그것도. 정착기간. 배신당했다고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니까 좀 투표권을 줘야 됩니다. 17세 정도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줘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는 눈치를 보게 돼 있죠. 정치인들이. 그리고 유명 학원 강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석학들을 존경하고 복합적인 석학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NCS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입시 위주 교육받은 거는 비용 낭비된 거죠. 인생 낭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통합교육이 다 될 거라고요. 복합 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화계가 맨 처음에 끄는 게 서태지지만 이제부터 여러분 삶이 복합, 그러니까 지금 가리킨 건 이 시대에 적응하는 복합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합적인 인간, 내 분야 쪽으로. 그러니까 투표권을 줘야 되죠. 고등학생들한테. 지금의 중고 대학생들 너무 그러니까 그 연금 같은 경우에도 한 세대 각출을 해서 한 세대 먹여 살리는 건데 이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들이 맨날 갈취만 당하기 때문에 전혀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을 해줘야 이들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과 결혼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서열 위주가 됐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산업 경쟁력이 낮고 거의 90%가 비정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NCS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90% 노예화 사회였다고요. 교육이. 그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으면 산업화 초창기 중기에는 90% 획일화는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들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100%가 다 정규직이에요. 근데 이게 3차 넘어가게 되면 창의성이 하게 되는데 그거는 1%만 누리게 되니까 점점점 세습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중에 회계라 교육 받은 자제가 아무도 없잖아요.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따로 학교 보내잖아요. 다 엘리트끼리 사실은. 맞잖아요. 뭐 같이 학교 다닌 적 있어요? 없어. 옛날에 같이 회계라 배워봤으니까 그런 어떤 문화 저기가 있지만 자기들끼리 귀족화 된단 말이에요. NCS 강의해줬는데 다시 해줄게. NCS 58세대 마지막 연금을 그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꿀 빨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뭔가 요구만 하는 세대가 되면은 아무도 안 주겠죠. 그 세대에서 반대하면 못 받아요. 한 세대 연금은 저축이 아니에요. 연금은 정확하게 한 세대가 각출해서 한 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지금처럼 개새끼는 떠들고 이러면서 뭔가 더 내놓으라 그러면은 내놓을 게 있어야 내놓지. 안 내놓고 오히려 뺏어가려고 그럴 거죠. 1%가 노예를 똑똑해지니까 예. 여러분들이 복합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그 같으면 헌법에는 기획 균등이 있기 때문에 복합교육을 받으면은 그들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비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행동하거든요. 이거는 스파르타쿠스입니다. 반란이죠. 예, 지금은 직업교육을 하고 그 직업교육에서 더 진화되면은 프랑스식 교육하고 아마 독일식으로 지금 독일 고등학교 체제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식 교육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판교 이후학교. 다들 안 해. 진보 엘리트를 가는데. 모여서 가요. 따로 가는 데가 있어. 서초동에서는 거기로 하면은 그 유치원이 공짜인가 그럴 거야. 서초동으로 바이올린 하고 할 수 있거든. 복합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복합교육을 혼란을 종식시키려면은 체험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 체험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내공을 갖다 이렇게 주와 입맛을 풀어주려면은 악기를 다룰 수가 있어야 돼. 스스로 우울증을 달래고 띵기리 악기를 다뤄야 된다고요. 귀족들이죠. 악기를 못 다루면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우울증을 못 달래. 복합교육에 나쁜 점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야. 복합교육은 뭐가 생겨? 외로워져.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는 혼자 있는 개인 시간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걸 가장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악을 자기가 창조적으로 하면서 그걸 승화를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뭐래? 지금 분당에서는 다 자제들 복합교육 하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기들을 배우잖아요. 다 바이올린 같은 거. 남 따라하지만 사실은 그 복합적인 것 같아 승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 정서를 이렇게 어떤 사인파를 만드는 거라고요. 쉽게 해서 정형파. 잔잔하고 고요하게끔. 부모도 면접 봐요. 이유학교. 다들 안 해. 이제는 다 소문나갖고. 엘리트들만 따로 교육을 받아요. 그걸 우리 다 알고 있어. 박사급 되면 서로 얘기를 해. 어느 학교 보내야 된다고. 따로따로 보여서 다 가. 계급화돼 있다고 사실은. 까놓고 얘기해줄게. 그 부자들은 또 모여서 가는 학교가 있어요. 뉴욕이나 시카고 쪽에. 음악 말고.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고요. 몰입을 하면서 스스로 복합적인 걸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을 하죠. 그 대화가 품이 있어지고. 서해도 좋고요. 우울증 달래려면 피아노 다시 치세요. 공부하시고. 그렇죠. 복합교육의 나쁜 점 뭐냐 같으면 복합적인 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제가 알기론 그래요. 이게 체험적인 거 관념적인 거 합치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몰입할 때만이 가능한데 그 몰입을 공부로 몰입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주와 임에 빠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상고 공고는 비밀치기. 나 공고 갔어. 네, 복합교육 자기 주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외로워진다고요. 자기 스스로 남들 모르는 얘기를 복합적으로 떠드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청소가 안정돼야 돼. 자기 스스로. 그 우울증을 약간 달래줘야 돼. 주화임 여러 가지 내공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주화임에 빠져야 모르는 용어도 많고 이해가 안 가. 시간이 간다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디케포라고 그래요. 자기 주도 학습이죠. 이건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청담 국제중 고교 권력자 제일까 쌓여있습니다. 저는 강남 공고. 난 근데 후회 안 해. 그 학교 가서 책 많이 봤어. 선생님들도 좋았고 애들도 착했고. 맞아요. 도봉님 혼자 중얼중얼 주화임 빠지고 그렇게 해줘. 너무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중얼중얼 거려요. 화장실 가서. 전수동. 예. 근데 그게 뭐 왜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땀 흘리는 건데.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고. 이 방은 자기주도 방송이 왜? 동지라고요. 서로 이렇게 자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는 주입식 교육 받아갖고 그래요.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는데 그런 건 없어요. 왜 같으면 이해가 안 가면 결정을 못해. 일단 여러분들끼리 대화하고 계세요. 좀 쉬었다 할게. 2부. 나 요즘에 피곤해 약간씩. 저는 화장실에 낄낄거립니다. 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중얼중얼 하는 게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원래 말로 풀어야 돼요. 정상적인 겁니다. 아니면 음악하면서 풀던지. 성장해서 그래요. 이게 복합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래서 해외에서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머리 쓰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못 공하시고. 자기가 몰입할 게 제일 필요하죠. 몰입을 하세요. 잊을 수 있는 거. 혼자 말하는 게 스트레스 쌓인 거. 예.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뭘 감사해요. 나도 좋아하는데. 다 많이 그래요. 숨겨서 그렇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멍 때리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저기 천재가 있습니다. 진보진영 가면은 아나키 물개라고 찾아보시면 저희 카페에도 그게 있는데요. 아나키 물개. 거기 그분이 옛날 그 일본 유학 갔던 농대입니다.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강원도에 있는 그 아나키 물개가 쓴 그 글이 있습니다. 이곳은 천국이다라고. 거기 보시면 카페에 있습니다. 완전 천재죠. 그분이 마지막 글이 있어요. 이곳은 왜 천국인가? 꼴리는 대로 사니까. 그거 보세요. 카페 가시면 장문의 명문이죠. 천재죠. 그 천재하고 같이 진보신앙에 싸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특이한 천재들이 되게 많아요. 운동권 1세대시죠. 알고 봤더니. 아나바시스 책 어렵습니다. 쉬운 건 없어. 성장을 하잖아.